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이제 권익위원장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한 권익위 국장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시작됐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시작됐습니까? 예. 그럼 유족들이 예, 권익위에 예. 청구를 했고, 예, 예, 그렇죠.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저희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인사혁신처로 일단 이건 인사혁신처와 아마 그 이후에는 공무원 영관리공단 등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띄워놓은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제 유족이겠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사망 경위 조사서를 작성 첨부해서 공단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처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자, 그러면 사망 경위 조사서가 권익위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진상규명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자, 하고 그러면 있는데요. 아까 그 저기 저 운영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와보세요. 자, 그쪽으로 오세요. 그쪽으로.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아니 그 마주 보게. 그 마이크 잘 세우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 경위 조사서라 하면 네. 그 사망에 이르게 된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이고 네. 또 정황상 여러 가지 경위들을 다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식상에 나와 있는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상병 경위라는 걸 작성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경위. 예. 네, 거기에 써 있는 그 작성 양식에는 일시 장소 발생 원인 상황 및 상병 발생 후 뭐 즉시 내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그 질병 뭐 상병 아마 이런 것일 거고요. 네. 거기도 보면 네. 그 뭐 질병 상병에 이르게 된 경위를 네. 조사해서 파악해서 그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개요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저 상해나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을 언제 인식하고 진단을 받았냐 문제가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왜 발생했는지 경위조사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하는 과정에서 뭐 스트레스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나오게 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 스트레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유족들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 경위 조사서가 구체적으로 또 그것을 검증하는 검증기관, 공단이나 인사혁신처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충분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위조사서가 첨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언제 사고가 났다, 진단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게 명백히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경위조사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서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작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사망경위조사서를 정말로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작성하려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직과 진상규명을 분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사망경위조사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뭐 그래서 사무처장도 교체하고 뭐 제3의 기관에 의뢰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 종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익위원 일부 중에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그, 제대로 하려면 네, 제3의 기관에 의뢰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예. 그렇게 반대했던 위원으로 하여금 요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겨서 그분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권익위 내부의 상황도 잘 알고 그 또 사망하신 국장에 대한 이해도 있는 분이 되니까 그 훨씬 더 제가 보기엔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그 보훈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훈부 장관 말씀을 하실 때 3명, 3인을 추천을 했는데 3배수로 추천을 했는데 순위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통로로 1등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통로가 아니라
임추위와 관련된 해당 부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예. 대한 자, 거를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인추위에서 추천을 할 때는 점수를 기재합니다만 그 점수를 배제하고 보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인사를 제청하는 제청권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쭐게요. 자, 인추위에 관련 자료들을 통보받은 거를 제외하고 대통령실이나 다른 데서 전화 받은 거 없습니까? 임추위 관련되는 과정에서만 아니, 보고를 대통령실에서 받았습니다. 연락 받은 거 없어요? 특별한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특별한 연락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연락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광복회 정치 활동인데 권익위 원장이 그 정치 활동은 국민 권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다면 어,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자,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복회가 그 독립 정신과 관련해서 독립투쟁을 폄훼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게 정치 활동입니까? 고유 목적 활동이지? 지금 보훈부 장관님 아까 그 질의 과정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정치 활동으로 볼 게 아니라 광복회의 고유 목적 활동인 거예요. 그러면 독립 정신을 폄훼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건 민간이건 언론이건 광복회가 침묵해야 합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보훈부의 역할은요.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 야기시키는 역할을 안 합니다. 모든 관련 부서와 모든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고 저는 또 국가보훈부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광복회의 고유 목적 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왜 정치 활동으로 이걸 틀어놨습니까? 정치 활동을 이루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 선언을 하거나 이 정도 돼야 무슨 정치 활동을 하는 거지 고유 목적 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정치 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전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독립기념관장님 잠깐 좀 저쪽으로 좀 죄송하지만 나와주실래요? 예. 그 나오시는 동안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최근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부에서 생각해서 견해를 하시면은 아니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법안이나 뭐 어떤 것들을 심사할 때는 정부 의견을 듣잖아요. 네. 근데 보훈부는 어떤 의견을 내시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면 반헌법적인 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나요? 개인적인 소신도 없으시고 고민을 안 해보셨다? 제가 다음번에 혹시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회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고민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고 김영석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학자로서의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본인의 소신과 독립기념관장이라는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가져야 할 직무상 상식 혹은 소양 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충돌이 된다고 본인도 느끼십니까? 예, 뭐 충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전체적인 헌법 정신이나 또 정부에 관련된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판단하고 결정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개인의 소신과 직무상 그 판단이 다르다. 다른 것도 그럴 있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럴 다- 수도 다른 있고 것도 같을 수도 있다. 있고, 네, 네. 그런데 그걸 왜 지원을 해가지고 독립 그 기념관장을 합니까? 예,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자리가 필요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예.
저는 안 그러면 이번에 본인의 소신을 관철하고자 하는 예, 욕구가 있으신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까? 독립기념관장 공모를 할 때에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게 적임자하고 평소의 잘 소신입니다. 맞지가 않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예. 그 독립기념관장이 가져야 될 덕목과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그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인정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말씀하실 수가 뭡니까? 인정해야 안 해요? 저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제가 역사학자로서 판단하는 바를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겠고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입장을 얘기하라면 그건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 어떻게 상황을 그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죠. 다릅니까? 그게 어떻게 본인의 소신과 양심, 그 학자적 뭐 판단 그런 것들과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져야 될 직무상 덕목이 괴리가 큰데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조 의원님 비롯해서 1948년 8월 15일은 그때 당시 정부 4대 국경일 제정법에 의하면 공식 명칭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독립이고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아니 그래도 질문을 했으면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조금만. 그럼 뭐로 불렀습니까? 답도 못하게 하려면요. 자, 조금 우리 관장님 내가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 듣고 하세요. 아니 질문하시고 좀 조심해서 하시되 그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예. 저 질문하실 때 끼어들지 마세요. 그 본인의 생각을 제한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압축해서 답변하는 것도 요령인 거예요. 그런 요령들은 아직 숙지를 못하신 모양이죠? 아예 시간을 안 주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내 답변 시간 드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는데 자꾸 중원도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드린 질문은 그거예요. 예. 학자적 소신으로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왜 그런 충돌이 있는데 굳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려는 것인가? 학자적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기관장이 돼서 그 소신을 관철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 겁니까? 그만 주세요. 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필요합니까? 예. 예, 답변하세요. 오늘 제가 질문을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제가 제 입이나 제 글로서 이제까지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일본 시민이라고 하는 발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을 하시고서 제가 답을 하려면 못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끝나야 할 역사 산책 중에서 글이라고 화면에 띄우셨습니다만 저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 책과 대조해 주십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그 종합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예. 예. 그만두라고 한 얘기예요. 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임기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관장님 이제 잠깐만요. 우리 관장님 그 답변하실 때 내용은 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중하게 이렇게 질문 답변해 주시는 게 더 품이 있어 네, 보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들어가세요.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